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연력학 1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의 기본적인 식이 있거든요. 그 식이 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 풍선을 거기 근처에 둔다면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겠죠. 기체가 추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즉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부 에너지는 저번 시간에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체의 온도,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걔도 커지겠죠. 뜨거운 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열을 제공을 하면 얘는 내부 에너지 U도 커지고 또 외부에 대해서 이렇게 E를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도 E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열이라는 것을 Q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Q를 주면은 내부 에너지도 이렇게 변하지만 얘가 기체 외부에 대해서도 E를 한다. 그래서 Q는 내부 에너지, 일부는 내부 에너지, 일부는 열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내가 에너지를 줄 만큼의 온도도 증가할 수 있고 외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Q를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커진다. 온도라는 것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부피라는 것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W도 커진다. 그래서 Q는 온도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 학습지로 돌아와서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 쓰자면은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외부의 한 일 W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걸 한번 보고 할까요? 옆에 연력학 부호 여기에서 식을 적어놓고 보면은 이 식은 항상 쓰셔야 됩니다. 연력학 파트가 문제가 나오면 이 식은 항상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Q가 플러스라는 말은 이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라는 얘기죠. 뜨거운 물을 부어줬다.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열을 방출했다. 열을 잃었다라는 거니까 외부에게 열을 방출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U가 증가,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말은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말이고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온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온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W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위에서 봤으니까 W가 플러스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 W가 마이너스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의 의미를 우리 물리에서는 항상 부호가 그런 의미가 있었죠. 물리학적인 의미. 속도에서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가속도에서는 플러스라는 말은 속도가 증가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감소했다. 그런 부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도 그런 부호가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열기관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가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2번, 3번을 봐서라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계속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기관에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면은 식을 2가지 쓰셔야 됩니다. 어떤 식을 쓰느냐?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이 식과 그 다음에 위에서 배운 연력학 제1법칙 제1법칙식과 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이 있고 하는 일은 부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써두고 시작하자.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열기관에서 4가지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은 등압 과정. 등압 과정. 두 번째는 등적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온 과정. 네 번째는 단열 과정. 자, 이 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겠죠? 등압. 등이라는 것은 우리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서 봤듯이 등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등압 과정은 다른 말로 하자면 압력이 일정하다. 그 말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등적은 뭐냐면 이 적이라는 게 부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 그래서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 부피가 과정이 아니고 부피 일정. 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은 기체가 뭔가 변했는데 부피가 일정하대.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겠죠? 기체에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식에서도 W가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뭘까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뭐냐면 열이 어떻게 되어 있다? 차단. 단열되어 있다. 그래서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열 출입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큰 네모 안에는 그래프도 그려보고 식도 적어볼 거고 여 밑에 표에서 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부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압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PV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온도도 일정한 구간을 두 구간을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T1으로 일정한 애와 그 다음에 온도가 살짝 높아진 T2의 곡선도 한번 같이 그려놓고 볼게요. 자, 봅시다. 등압이라는 것은 기체가 뭔가 변했는데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 채 변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번 시간에 교과서에서 봤던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압력은 일정하지만 뭔가 부피가 변했다든지 뭐는 온도가 변했다든지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곡선 위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런 과정이 되겠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는 증가하고 또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됐어? 부피가 증가할 때 온도도 증가했죠. T1에서 T2로 커지고 또는 부피가 감소할 때는 또 온도도 감소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보고 그냥 그래프 한번 싹 일괄 그려놓고 같이 볼게요. 한꺼번에. 등적 과정은 뭐냐면 뭐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Y축이 아니고 X축에서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T1인 애랑 T2인 그런 곡선이 있다면 얘는 어떤 경우냐면 부피는 일정하지만 압력이 변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는 일정하면서 압력이 커질 수도 있고 부피는 일정하면서 압력이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양쪽 쌍방향을 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가 이제 뭐 V로 일정하다. 압력은 P1에서 P2로 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압력은 P로 일정하나 부피가 V1에서 V2로 변했다. 그 다음에 등온 과정.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쌤이 그리기 전에. 자, 마찬가지로 PV 그래프에서
얘는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 곡선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어. 두 개가 있다는 말은 온도가 T1, T2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곡선 하나만, 반비례 곡선 하나만 T로 일정한 경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겠지. 위에서 이렇게 P도 변하고 부P도 V1에서 V2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뭐냐면, 단열 과정 그래프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열 과정은 또 단열하는 그런 그 곡선이거든요. 단열 곡선이라고.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T1에서 이렇게 T2 곡선이 있을 때 열 출입이 없잖아. 열 출입.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좀 애매한 이런 곡선을 따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V1에서 V2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직선의, 지금 모든 그래프가 거의 뭐 직선 형태 또는 이렇게 온도 위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얘는 이제 단열 곡선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곡선을 띠는 그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해석들은 또 차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 선생님이 4가지 과정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연력과 제1법 없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식으로. 이 우리 식이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자, 여기서 등압 과정은 뭐 손댈 게 없습니다. 등압 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뭐 압력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얘는 온도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도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식을 쓰면 되고요. 등적 과정은 이제 또 다르죠.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 했잖아. 부피가 일정하다면 얘가 부피랑 관련이 있죠. 그럼 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한일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은 한일 W가 0이 되기 때문에 Q는 그냥 델타 U. 그러니까 일을 받으면 다 온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등온 과정 봅시다.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은 Q는 W로 일을 받으면 전부 다 외부에 대해 일을 한다. 100%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등온 과정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뭐냐면 외부에 대해서 받은 일이 0이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외부에 대해서 받은 일, 얘가 0이고 여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거겠죠. 그래서 Q가 0이고 델타 U W 플러스 W가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델타 U는 마이너스 W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교과서 56쪽과 57쪽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교과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압 과정부터 볼게요. 등압 과정에서는 먼저 등압 팽창하는 경우와, 팽창이라는 게 뭐겠어요? 팽창. 부피가 커졌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 빨간색 이 곡선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이제 등압 팽창했다는 말은 부피가 커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등압 수축. 이번에는 수축이라는 말은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겠죠.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상기체 방정식부터 한번 써볼까? PV는 nRT 써놓고, 얘가 일정하다며. 얘가 P가 일정하다며. 맞지? 그러면 얘도 뭐 상수니까 얘 상수 NR 얘는 상수니까 건들지 말고, 부피랑 T 압력의 관계겠네. 맞죠? 부피와 압력의 관계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지면 T도 똑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까?
부피가 이렇게 V1에서 V2로 커졌어요. 그러면 T도 T1에서 T2로 지금 T1에서 T2로 커졌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반대로 줄어들면 T도 줄어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맞아 적어서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될 건데 뭐 이걸 한 번 더 굳이 풀어서 쓰자면 델타 U 플러스 얘가 P 델타 V W는 P 델타 V라는 거 저번 시간 앞에서 여기서 배웠죠. W는 P 델타 V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그거다. 부피가 저 온도가 올라가면은 풍선에서 온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풍선이 팽창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중학교에서 배운 걸로 치자면 뭐 샤를 법칙이 되겠죠.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샤를 법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보면 얘는 온도 생각하면 되고 얘는 부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압 팽창이라는 말은 풍선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열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체가 받은 열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피도 커지겠죠. 그러면 한일도 플러스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수축은 수축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분자 운동이 막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를 외부로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열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다 열을 줬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봅시다. 교과서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등적 과정 마찬가지로 PV는 nRT 쓰고 보면은 이 부피 얘가 일정하다는 말이죠. 얘가 숫자다. 값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P와 T의 관계가 되겠네. P와 T의 관계. 그 다음에 제1법칙을 식으로 쓰자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없다 했죠. 얘가 없다. 그러면 Q는 델타 U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적자면 그 부피 변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한일 W도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경우는 뭐냐면 부피는 일정한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등적 과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는 등적 냉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감열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 뭐 냉각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냉각으로 씁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 0이라는 거 다 알고 W는 그러면 Q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저 열을 오히려 뺏긴 경우에는 온도도 내려간다, 냉각된다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등온 과정 봅시다. 등온 과정도 마찬가지로 식 이상기체 방정식 쓰고 그럼 여기에서 T가 일정하니까 결국엔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게 보일 법칙 아닌가요? 온도가 일정한 경우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보일 법칙. 그래서 압력과 부피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곡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공식을 저 연력과 1법칙 공식을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없다라고 했죠? 얘가 없다. 그러면 Q는 W다. Q가 증가하면 외부에 대해서 한 일도 증가한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얘도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둘까? W인데 얘가 없다.
자, 얘도 똑같이 등온, 이게 부피가 커지는, 팽창하는 경우가 있죠. 팽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등온, 수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얘는 외부에 일을 해서 팽창을 하고, 열을 줄어들면 또 외부에 대해서 일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열 봅시다. 단열 과정에서는 뭐 이거는 다 고려해야 돼요. 압력도 고려하고 부피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변해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다 변한다. 그 대신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 값이 없다는 거죠. 이 값이 없다. Q가 0이다. 단열에서는. 얘도 이제 팽창하는 경우가 있고 부피가 커지는. 그 다음에 수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단열 팽창. 많이 들어봤죠. 단열 팽창. 뭐 구름 생성될 때 단열 팽창 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단열 수축. 그러니까 단열재를 이용한 단열재로 감싸져 있는 기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단열 수축, 단열 팽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Q 값이 0이고 그 대신 여기서 식을 다시 쓰면은 뭐 이런 식이 된다라고 했지. 이런 식. 그러니까 U가 플러스가 되면 오히려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맞지?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U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다. 아 근데 팽창하는 경우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수축하는 경우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좀 돌아와서 교과서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볼까요? 교과서 56쪽부터 보면은 우리가 본 순서대로 볼게요. 교과서와 좀 순서가 좀 달라서 먼저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이게 이제 등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열을 천천히 압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빨리 가하면 급격하게 팽창이 된다거나 이렇게 압력이 뭐 변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을 천천히 가해서 피스톤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 원통 내부의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뭐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뭐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함으로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내부 에너지도 커진다. 그 다음에 얘 부피가 커졌다는 말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식을 새롭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천천히 열을 가해서 얘가 천천히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며 P가 일정한 상황에서 바뀌는 거. 아, 그 다음에 여기 마저 보면은 얘들아 여기 내부 넓이가 외부의 한 일이 되겠죠. 또는 받은 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일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부 넓이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 면적이 외부에 대해서 한 일 또는 받은 일.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면적도 외부에 대해서 한 일, 받은 일 이런 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게 W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 얘는 등적 과정이 될 겁니다. 자, 등적 과정이라는 것은 부피를 변하지 않게 부피를 못 변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뚜껑을 딱 닫아놓고 얘가 팽창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압력 그 밥솥은 굉장히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부피가 변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이제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은 부피는 못 변하니까 내부의 온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압력 밥솥이 막 무거운 쇠통이나 막 엄청 크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부피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력은 아주 커지는데 그 대신에 이 압력을 커질 때 나중에 밥이 다 되면 이렇게 치치치치 하면서 공기 빼주잖아.
그 빼주는 게 이제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공기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은 다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우리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고 이게 하나의 곡선 위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게 이제 등온 가정, 온도가 일정한 등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V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고, 얘는 기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변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온도는 PV는 nRT에서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변한다는 말은 P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P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은 살펴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부피와 압력의 관계, 보일 법칙, 사열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출입이 없는 거죠. 열의 출입이 없다는 말은 단열이 되었다라는 과정이죠. 단열 과정이라고 하고요. 얘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런 단열 곡선처럼 이런 과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열 팽창을 하면 자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렇겠죠. 단열 팽창이라는 말은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오히려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내려간다. 온도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연력학 제1법칙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커짐으로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하면, 결론은 단열 팽창을 하면 기체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기체 온도가 내려가니까 막 수증기 이런 애들이 응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응결해서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막 뿌연 구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구름이 바로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생활 속 화학에서 나와 있는데, 태양열로 인해서 지표면이 막 급격하게 가열되면 얘네들은 이제 대류 현상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기는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공기는 상승하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요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압이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야. 팽창이 일어나니까 얘는 외부와는 열을 받잖아요. 공기층 사이에는 열의 이동이 아주 느리죠. 공기는 단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뽁뽁이 안에 공기 들어있는데 그걸 뽁뽁이를 우리 단열재로 쓰잖아. 그러니까 공기층은 열의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단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층 안에서는 열을 주고받기 힘들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단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증기가 응결해서 이제 우리 눈에 뿌옇게 구름처럼 보이게 된다. 구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되면은 예쁜 구름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구름 생성 원리도 단열 팽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X축, Y축만 고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온도에 의한 곡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물리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의 해석이 이 연력학 파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느껴질 겁니다. 선생님이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 원래 1시간 안에 팍 끝낼 수 있는데 지금 2시간에 의해서 연력학 1법칙을 살펴봤다는 건 말은 천천히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처음 식으로 계산해보고 처음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시간 주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연력학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력학 파트가 다 된 사람은 아무래도 앞에 역학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역학 파트 문제도 풀어보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고 좀 더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생긴 내용들은 쌤한테 메일로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그 질문들을 싹 종합해서 교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음 금요일 수업 때
선생님이 영상을 좀 보충해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면 바로 쌤한테 질문을 남기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질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고 당연히 뭐 잘 이해가 됐다면은 우리 다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